스포츠 브리핑 광주일보 김용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찬호가 완전히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뭐 공수주에서 뭐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경기 초반에 그 실책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네. 최근에 또 박찬호 선수 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좀 경기 쉽지 않겠다. 또 어제 선발이 KT의 에이스 고영표 선수였었는데요. 네. 하지만 기아가 7대3 역전극을 펼쳤는데 그 중심에 바로 박찬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5회 포구 실책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특히 8회 말에는 실점을 막는 그 김두영 선수가 김두영 선수 글러브 맞고 흐른 공 박찬호 선수가 뒤에 백업 플레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공을 잡아서 1루 송구를 하면서 이닝을 마무리를 했고요. 또 동점 상황에서도 이제 박찬호 선수가 본인의 발을 활용해서 도루로 2루까지 간 다음에 적시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동점 만들기도 했었고 9회에는 2사 만루 상황에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때 우전 안타 기록을 하면서 2점을 더 만들어냈고 이후에도 뭐 박찬호 선수 득점까지 성공을 했는데 앞서 이제 박찬호 선수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아마 9회 2사에서 본인의 좀 타율이 괜찮을 것이다. 자,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찬호 선수 9회 집중력 보여주면서 어제 공격, 수비, 또 주루에서 모두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졌지만 한 번은 이겼어요. 뭐 이제 비 때문에 한 번 취소됐는데 KT전 좀 걱정했거든요. KT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잘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긴 했는데 이제 화요일 경기를 보면서 이제 KT가 최근에 너무 이제 좋은 페이스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경기에서 좀 팬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선발로 나왔던 이유리 선수가 1회는 좀 길었습니다. 연달아 몸에 맞는 볼 허용하는 등 긴 2회를 보내고 나서는 이후에 깔끔한 피칭을 보여줬는데 4회를 끝으로 좀 이유리 선수가 물러나면서 무슨 일일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손가락 물집이 또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깨 쪽에 불편함을 느껴서 이유리 선수가 4회를 끝으로 등판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 경기 좀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패배가 기록이 됐었는데 일단 이유리 선수 검진 결과 이 경기 끝나고 바로 검진을 받았었고요. 또 다음 날 다시 한번 재검진이 진행이 됐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어깨 쪽에 단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정말 기아 팬들을 안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큰 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깨라는 부위는 투수들에게 상당히 좀 예민한 만큼 차분하게 좀 쉬어갈 예정입니다. 한 턴 쉬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이유리 선수도 오히려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하다. 하여튼 이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좀 한 턴 쉬는 거다.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리그 막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순위 싸움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또 KT와의 경기가 또 우천으로 취소됐으니까 KT와의 경기는 이제 막판까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경기들이 상위권 팀들하고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6위인데 기아가 지난해도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시즌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가 됐고요. 네. 그 양상은 올해도 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5할을 먹일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5할을 넣고 5할을 좀 넘어갔다 싶으면은 다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5할 살짝 아래 있습니다. 5할 아래 6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바로 위에는 두산이 있는데 두산 최근 3연승 기록을 하면서 한 경기 반차, 롯데 어제 좀 밀어내면서 2경기 차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상위권 팀들과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서로에게 좀 중요한 게 좀 KT와 기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KT도 내심 이 분위기여서 2위 좀 찍자라는 생각, 1위까지 어떻게든 도전해보자. 아직까지는 경기에서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위랑 2위까지 올라선 KT는 7경기 반차긴 한데요. 네. 두 팀의 경기 말씀하신 대로 수요일 경기가 또 비로 취소가 됐습니다. KT와는 시즌 첫 대결 주중 첫 그 3연전 때도 두 팀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도 비로 3경기가 모두 취소가 됐었는데 수요일 경기 다시 좀 취소가 되면서 두 팀의 지금까지 어제 경기까지 9차전만 소화를 한 상황입니다. 남은 경기를 계속 좀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편성이 아마 KT가 가장 마지막까지 좀 편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팀의 성적에 따라서 물론 이제 기아 순위도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위에 상위권 팀들의 성적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기아는 지금 101경기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했고요. 항상 이제 올 시즌 들어가면서도 9월에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거다라고 다 예상은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우천 취소 경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9월 이제 멘트가 확대가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9월 여기에 KT가 좀 중요한 상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9월에 뭐 SSG 지금 기다리고 있고 SSG도 지금 상위권에 지금 랭크돼 있고 특히나 이제 두산과의 경기도 지금 하여튼 뭐 기아보다는 더 위에 있는 순위 위에 있는 팀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아로서는 지금 순위 싸움에서 9월 그 아시안 게임 전에는 어떻게든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주말 한화 3연전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다 잡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주말 하나 경기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위 싸움 치열한데 특히 기아가 올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두산에 약했던 부분이 좀 돌아보면 좀 아쉬운데요. 두산에게 올 시즌 3승 7패 좀 열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하면은 올 시즌에 전반 계속 좀 하위권 최하위에 있다가 지금 좀 올라서긴 했지만 이 하나를 상대로 올 시즌 상대 전적 기아가 5승 1무 6패 열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대들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하나와의 경기 기아 입장에서는 좀 주춤했던 순위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도 하고 이번 마운드 성적에 따라서 기아가 남은 시즌 운영에 이제 전체적인 좀 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운드에 시선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두 산체스가 맞붙게 됩니다. 기아 네. 타이거즈의 산체스, 또 하나 이글스의 산체스, 두 산체스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 이제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안정감은 기아 입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그런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변화구를 잘 활용해서 산체스 선수 또 앞선 경기에서는 도움을 좀 받으면서 야수진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본인이 확실하게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승리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이제 가장 이제 눈길이 쏠릴 경기가 바로 내일 경기인데 양현종 선수가 지금 복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양현종 선수 연달아서 좀 대량 실점을 하는 모습 잘 던지다가 한 번에 흔들리는 모습이 좀 이어지면서 잠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었는데요.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연달아서 흔들리는 시즌 또 이렇게 엔트리가 발수가 된 것도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힘든 시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정비 시간을 가졌던 만큼 이제 양현종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효리 선수 이제 잠깐 쉬어가야 되고 또 시즌 막판에 가면서 아무래도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도 프로 첫 시즌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즌 막판인데요. 그때 이제 양현종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내일 이제 양현종 선수가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따라서 양현종 선수에게도 좀 중요한 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기아 입장에서도 남은 순위 싸움에 좀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한화의 경기인데 한화의 요주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노시환 타자. 대단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노시환 선수 지금 올해 지금
홈런을 연달아 기록하면서 30개 홈런이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29개 홈런 기록하고 있고요. 타점도 1위에다가 이 노시안 선수 좀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광주FC 소식. 예. 인천전을 2대2로 무승부. 7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인천이 이제 뒤에 있는 팀 승점 2점 차로 이제 강주를 쫓고 있던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대2의 승부를 2대2로 뒤집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값진 승점 1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강주가 이제 가면서 인천 원정을 가면서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역습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두 골 실점이 모두 역습 상황에서 나왔었는데요. 후반 4분에는 골키퍼가 바로 좀 올려준 공 제루소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이때 이제 이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을 좀 내줬고요. 그리고 14분에도 이번에도 이제 중앙에서 길게 좀 공이 좀 올라왔었는데 이때는 골키퍼 김경민 선수까지 제루소 선수가 제치고 빈 골대 공을 넣으면서 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쁜 골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그냥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아사니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선보이면서 추격을 알렸고요. 후반 막판에는 이건희 선수 헤더가 나오면서 이 승부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되면서 7경기 연속 무패 기록됐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안방에서 27일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해서 강주가 승리로 8경기 연속 무패를 누리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